나는 처음부터 서로 결핍도 맞고 서로 욕망하는 부분에서 서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서로 욕망하는 부분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지복행에서 서로 골이 깊어져 그래서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성향 자체로는 두 사람이 그냥 조용히 만나고, 그리고 영수님은 영숙님에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영숙님은 그래도 영수가 의사다 생각하고 미숙하고 이런 거 있어도 하는데, 지금 이게 지복행을 찍어버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지복행 같은 프로에 안 나오고, 뭐 아무리 뭐 열린 결말 어쩌고 했지만 두 사람이서 그냥 조용히 썸 타다가, 그래서 영숙님도 여기저기 이렇게 소개팅도 하고 만남도 가져보고 열린 결말로 해봤지만,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을 또 만나기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영수만큼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은 또 만나기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래서 차라리 난 이 두 분이 지복행 안 나오고 두 사람이서 그냥 원래 하던 노력 그냥 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나. 지복행에 나오면서 서로의 단점이 너무 부각돼 버렸고, 그리고 영숙님은 그렇잖아도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아야 되는 사람인데, 영수의 부족한 점이 세상에 까발려지면서 너무 비교가 돼 버려. 그래서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근데 영수님하고 영숙님을 생각해보면, 영숙님은 지복행 같은 프로의 촌장의 뮤즈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을 거고, 영숙님이 나오고 싶은데 영수님이 거절할 수는 없었을 거야.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데, 의사라는 직업 이외에는 환경 자체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마취과면서도 또 선생님이 마취해서 태어난 아이예요라는 말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도 이제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보람을 얻고 싶었으면 마취과로 갔으면 안 됐지. 마취과가 굉장히 그 뭔가 환자들에게 어떤 감사를 받는 그런 과인 것처럼 왜곡시켜서 들을 수 있게 말을 하는 것. 지금 욕망과 결핍이 있다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참 영숙님은 굉장히 상류층의 어른스러운 자신을 페르소나로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실제로 실체는 아이 같고 그닥 상류층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본질적으로 누리고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영숙님이 꿈꾸는 그런 상류층의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턱에 빵꾸 났어? 이런 말 쪼?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래서 nope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이미 nope 이런 건 했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빵꾸 났어? 이렇게 되는 게 약간 영숙님의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숙님이 생각하는 추구미는 약간 제이미 같은 느낌이야. 제이미 nope 빵꾸 났어? 이러지 않잖아요. 제이미 하지 않아요. 그건 빵꾸 난 사람들 하는 거예요. 쪼 그런 쪼 안 돼요. 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게 영숙님이 가진 그 두 가지 극단적 영숙님의 추구미와 실제 영숙님의 살아온 삶의 차이죠. 그 갭이 굉장히 크죠. 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순간순간 추구미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영어들을 단편적으로 쓰긴 하는데, 그게 어떤 본질적인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지적 역량이나 아니면 그런 말투나 이런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라스베가스는 밟아보지도 못해놓고 무슨 계속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영숙님이 이런 식사 예절이나 상류층의 그런 문화를 굉장히 엄격하게 배운 시절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님이 굉장히 거슬리는데, 문제는 본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훈육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서 더더욱 영수가 거슬리는 걸 수도 있어요. 되게 애 같은 면, 인정받고 싶은 면이 더더욱 거슬리는 이유는 영숙님도 그렇거든요. 영숙님이 예를 들어서 지구학 학원 선생님이었던 영숙님처럼 그런 어떤 뭔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번에 영수님이 이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을 거예요. 나도 애니까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쟤는 왜 안 되냐 이러니까 더 거슬리는 거죠, 유독. 스파에 그 비어 스파 간다고 하니까 이제 온천이 생각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온천을 찾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찾아봤으면 좀 실행도 좀 찾아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알 수 없게 엉켜버린 실타래. 영수랑 영숙이 언제부터 엉켰을까? 열린 결말부터? 실은 그 전에 성경 필사한 걸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 필사를 자랑하는 순간이 영숙이 영수를 선택했던 순간이었죠. 그때 영숙이 영수를 선택하니 영수 씨는 성경 필사를 어필했죠. 그게 어쩌면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찾으라는 거는 이 두 사람의 실타래를 풀으라는 건데, 그 지복행은 저는 영숙과 영수 두 사람에게 독이 된 것 같아요. 뭐 이 두 사람의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얼마든지 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확실한 상처를 남긴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일부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영수님 주변에도 그런 성경 필사에 대해서 대단하다. 나는 참 그런 걸 보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수님에게는 세계의 전부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야가 아무래도 넓지 않으니까 이게 성경 필사를 한 분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세상에 다른 우물 밖에 정말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고방식이 없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영수님은 뭔가 하나가 이렇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이제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바라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코트를 입고 가는데 호주머니 매듭은 끊어도 되는 거야? 진짜 새거인 티 팍팍 나네. 뒤도 안 뜯었네. 근데 영수님이 뭐 조금만 더 센스가 있었으면 저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만 더 센스가 있었다면 옷을 벗고 봤어도 됐을 것 같아. 저기서 잘 안 보이는 걸 막 가랭이를 벌려서 밑으로 보고 뒤로 해서 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옷을 벗고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신경을 그냥 쓰지 말든가. 그래서 그런 데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뭐 찾아보는데 이렇게 찾아보는 모습이 너무 또 안쓰러워. 그냥 저렇게 입고 다녀도 돼. 주머니 박음질을 이제 제거를 하고 있고 뒤트임 박음질도 제거하고 있고 영수님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영수님도 여기 지복행 나와서 영숙 씨에게 잘 보이고 다시 어떤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써서 온 거예요. 캐리어 7개에다가 코트도 옷도 새로 사고 그동안에 의사하면서 번 돈을 지금 여기다 이제 쓰신 거죠. 지금 다 이러려고 이제 의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11시부터 오픈. 내일 레스토랑? 그러니까 내일 스케줄 보고받는 회장님과 비서. 자막이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이번 주는 살짝 영숙님을 디스하는 듯한 그런 자막이군요. 그러면 10시 말고 더 일찍 잡아. 안 되겠어. 카페 오픈런을 하자고. 영숙님은 나중에 옥수님이 스스로 카페 오픈런을 하려고 알아보고 본인이 움직였던, 본인이 혼자 가려고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반성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옥수님은 최소한 자기가 혼자서라도 가려고 알아보고 혼자 나가려다가 사오가 같이 가재서 기다려서 같이 가긴 했으니까. 물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도 카페 오픈런. 그러니까 이게 시기만 있고 취향이 없는 사람들이 좀 이래.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여행도 좀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 인스타에 뜨니까 가서 먹어보는 거.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면서 남들이 거기서 인스타에 올리니까 사진 찍으려고 가는 거. 골프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골프장에 옷 여러 벌 가져가가지고 그 한 번 치고 가서 옷 갈아입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 그냥 취향이 없는 사람들. 카페도 어느 카페를 갈지, 예를 들어서 역사가 있는 카페 아니면 뭐 어디 존레논 벽 가서 그 근처에 카페도 한번 가서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이게 맛있으니까, 아니면 뭔가 나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거 위주로 도는 카페, 아니면 나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가 있는 그런 곳으로 도는 카페. 뭐가 있으면 취향이 없어. 영숙님은 취향이 없어요. 그냥 부러움이 있을 뿐이야. 하벨 시장,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걷는 거. 나는 뭐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도 카페 오픈런. 카페 오픈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옥수님이 카페 오픈런을 한 건 자기는 카페를 가고 싶은 취향과 사호의 취향이 안 맞으니 내가 혼자 가려고 일찍 나가다 보니까 카페 오픈런을 하게 된 거지 카페 오픈런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영숙님은 쟤도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삶이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죠. 이게 영숙님이나 영수님이나 굉장히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두 분이 참 닮았지. 어른이 아닌 아이 같은 사람들이고 또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이고 남들보다 더 우아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고 싶은 그런 걸 또 꿈꾸는 삶이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있네. 프라하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다고요? 그래요? 어떻길래 가장 아름답다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에서 가장이 될 수가 있지? 그래. 영숙 씨는 이제 폼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테리어 장식이 가장 아름다운. 궁금하네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 다음은 천문시계탑. 근데 영수는 지금 여기 또 나오기 전에 또 온천 가지고 또 얘기를 또 들었잖아요. 또 머릿속에 온천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단 말이야. 여행 마지막 날 귀여워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아니 이거를 왜 영수가 다 해야 되냐고요. 이게 비서면 이래도 돼. 이러라고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라고 돈을 받아서 저게 내 일이니까 하는 건데 온천에 대해서는 영숙 씨가 짜야지. 영숙 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귀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이게 되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영숙 씨는 계속 쏟아내. 발산형 캐릭터예요. 영수는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애초에 발산적이진 않아. 그냥 실행이야. 무조건 실행이 하나가 꽂히면 실행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실행이 안 되면 실행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행이 우선인 사람에게 발산형 아이디어로 계속해서 쏟아내면 이걸 다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쫙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영수는 영숙의 모든 말을 다 수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잠깐 기다려. 이것부터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그거 난 지금 이걸 땐 이걸 해야 돼. 그렇게 여러 가지 멀티 안 되니까 나머지 온천에 대해서는 네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봐. 나는 일단 지금 하려던 스케줄부터 먼저 좀 확인하고 나서 할게. 그렇게까지 여러 개 아이디어를 내지 말고 지금 일단 주어진 것부터 좀 해야지. 그래서 영수 씨는 영숙의 모든 거를 다 수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영숙 씨도 그냥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영수한테는 계속해서 그냥 말 그대로 시험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애가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는 거랑 똑같아. 다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숙은 그래 알겠는데 화가 치밀어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하면 돼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왜 시켜서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또 딴짓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본인이 하면 돼요. 본인이 하고 하루 정도 스케줄은 영숙 씨가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1박 2일에서 하루 짜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니까 영수는 왜 난 이게 귀여워 죽겠지? 그냥 나는 네가 그래봤자 나는 네가 귀여워라고 말하는 건데 긁혔을 때 안 긁힌 척하고 하잖아요. 화가 날 때 화가 안 나는 척하고 말해줘서 고마워 계속 말해줘 하지만 그걸 말하는 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 그러면 귀여워 죽겠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귀여워서 참는데 나 좀 짜증난다 라는 뜻이긴 하죠. 귀여워서 계속해서 넘기고 참고는 있지만 참 참기가 힘드네 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댄싱하우스를 우연히 발견하고 영숙 씨가 이제 저기 근처로 돌아가 달라고 했는데 안 돼. 그거는 지금 바로 레스토랑 가야 돼. 이따가 저기 근처로 해서 돌아서 가달라고 할까라는 게 근데 영숙 씨가 고급스러운 어휘를 가끔 끼워 넣긴 했는데 말이나 이런 게 그렇게 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적인 사람의 말은 쉬워요. 선명하고. 문장은 짧고 한 문장의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지 않았을 때 그 문장이 좋은 문장이잖아요. 영숙님의 이런 문장들은 굉장히 해석이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거 좀 부수라고 할 때 입으로 부수라는 거야? 아니면 부숴서 반을 달라는 거야? 약간 그런 것들이 많거든. 영숙님의 말은 선명하지 않아. 이것도 이따 우리 저기 근처로 해서 돌아서 가달라고 할까를 레스토랑에 가달라고 하는 건지 레스토랑에 갔다가 이따가 돌아올 때 거기를 돌아서 가달라고 하는 건지가 지금 애매해요. 말을 애매하게 해 영숙님이. 이게 화법
자체가 영숙님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말이 많고 이렇게 딱 굉장히 뭐랄까 영숙님의 외모도 훌륭하고 목소리도 좋고 이러니까 그게 좀 사람을 현혹시켜서 영숙님이 말이 선명하지 않은 게 잘 안 나타나는데 영숙님의 말은 선명하지가 않아요. 좋은 문장을 구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수님이 근데 좀 센스가 있었다면 지금 안 되니까 이따가 그래 뭐 이따가 돌아갈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수님은 또 그런 센스가 없어요. 영숙 씨는 말을 선명하게 못하는 사람이고 영수는 말의 그런 의미를 캐치하기가 또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지금 바로 레스토랑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영수님이 지금은 레스토랑 가야 되니까 딴 데 못 들러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했으면 영숙님의 말의 의중을 조금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이게 항상 영수 씨가 잘못해요. 그렇다고 영숙이 항상 잘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말을 애매하게 하거든.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가 애매하게 했다는 건 잊어버리고 자기는 선명하게 했던 다른 문장으로 대체해서 기억을 해버리니 나눠 먹자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집 갈 때 저기 앞에 지나가자. 저기 조명 켜져 있으니까 앞에 내려달라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찍고 다시 또 택시 타자고. 그래 올 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뭐 뭐든지 뭐 뽕 뽑아야지 하는데 저 댄싱하우스에 대해서도 영숙님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었나? 그 영수님이 밥그릇 소리 낸다고 지적받았던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댄싱하우스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 뽕 뽑아야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숙 씨가 굉장히 그럴듯한 어휘를 중간중간 끼워 쓰긴 하는데 문장 구사력이 좋지 않고 그리고 말의 깊이가 없고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면 바로 이런 좀 뭐랄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뽕 뽑아야지, 빵꾸 났어, 등등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본인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상류층의 어떤 단어들,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래요 라는 그런 식으로 본인을 포장하려 드는구나. 그런 쪽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까지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의 뭘 설명하는 걸 들으면 어려운 단어를 너무 갖다 쓰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의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 쉬운 단어로 짧게 짧게 구사를 하거든요. 듣기가 편해.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 하려고 어려운 단어를 갖다 쓰거든. 근데 영숙 씨는 좀 전체적으로 삶 자체에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일정이면 여기 갔다가 레스토랑 갔다가 여기 찍고 돌아오면 테이크아웃이 없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영숙님은 지금 방금 자기가 했던 말을 영수가 또 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어느 쪽에도 솔직히 이입하긴 힘들어. 아, 둘 다 심한 건 맞거든. 근데 이거를 고치고 싶어도 갑자기 고치기가 힘들겠죠. 쉽진 않겠지. 그러니까 두 번은 얘기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왔는지 보고 있느라고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영수님이 여기서 좀 그래도 나이도 많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내가 못 들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답답한 행동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못 들어서 그랬어. 그냥 바로바로 사과하는 투로 말을 하고 있기는 하죠. 우리 직업은 더블 체킹이 습관화돼 있어서 그거는 상당히 좀 그거는 자신의 어떤 단점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동에서부터 나온 거고. 그래서 영숙님은 울컥하고 그래서 영수는 아 진정해 미안해 라는 의미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영숙님의 손을 잡고 아니야 그래 이야기를 들었나 안 들었나 한 번 더 확인하면 되지. 그래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근데 영수 씨는 자기가 잘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 같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일정 탓에 머리가 복잡하고 그것도 맞아요. 실은 그런 면에서는 물론 뭐 영숙 씨가 영수를 조금 더 잘 이해했다면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거나 쪼지 않았을 거야. 이 사람에게 일단 일정을 쭉 듣고 거기서 뭐 몇 개월을 뺀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할 텐데 이게 계속 체크하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던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의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는 와중에 또 수정하도록 하고 이 사람의 한마디가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1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걸 놓치는 바람에 상황이 악화됐다. 그래서 영숙은 캐릭터인가? 캐릭터 뜻은 알아요?
그래서 화내지 말자. 이 사람은 이래. 워워 컴다운. 컴다운도 맞아? 오히려 이렇게 자꾸 되니까 이 신뢰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냥 이 사람 성격인가? 그래도 되잖아. 근데 뭐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자꾸 딴소리 할 때마다 울컥인데 이게 영숙 씨와 영수 씨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다. 근데 영숙 씨도 뭐 그래 오랫동안 참았고 힘들겠죠. 힘들고 컴다운은 약간 그런 거잖아. 앉아봐라. 약간 그런 와서 앉아봐라. 와서 앉아보라는 의미니까 그게 진정하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이제 화장품 가게가 있는 쇼핑몰에 도착을 했고요. 뭐 눈앞에 쇼핑몰이 있어도 지금 지도를 보고 확인하는 영수님인데 어떻게 가? 당장 영숙님은 영수님처럼 많이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는데 힘들죠. 쉽지 않지. 그러고 보니까 옥수님네하고 사원님도 왔던 곳이고 유명한 곳인가 봐요. 영수님은 근데 로션은 안 발라봤다는 사람이 비비크림은 발라봤다는 게 이게 참 영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 이걸 기본으로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스킨 로션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선크림. 보통은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시대가 바뀌면서 옛날에 막 꽃보다 남자 이런 게 나오면서 뭐 비비크림으로 피부를 뭐 배고같이 하고 막 그렇지만 이 어떤 기초와 기본 그리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건 스킨 로션. 근데 비비크림은 고르는 분이 로션은 안 발랐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영수님스러워요. 영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내가 여기를 왜 왔냐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사진 찍을 만한 곳이 있거든. 그래서 보고 괜찮으면 사진 찍고 아니면 바로 택시 잡고 어차피 택시를 타야 하니까. 이게 지금 편집된 상황에서도 영수 씨의 이 반복되는 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참 지칠 것 같기는 해요. 영숙님도 이해해. 이게 지금 10화쯤 되니까 영숙님이 터지는 모습이 나오고 영숙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부각되는 거지. 영수님이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같이 다니기 힘든 것도 맞고 1절만 하라고 영숙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슈어사이드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게 만드는 작품 프란츠 카프카 귀를 보니까 카프카 같기는 해요. 이게 계속 움직이나 봐요. 독립적으로 이게 회전해서 데이비드 체르니 이 그 전엔 봤던 새 아기 동상 카피바라 있던 그 강변에서 있었던 동상인가? 그렇고 그래서 뭐 군데군데 멋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프로이트가 매달려 있네. 어떤 의미가 있나? 재밌겠네요. 이런 조각상 같은 거 보는 재미 있죠. 근데 찍어줘 사진? 근데 영숙님은 아니요? 왜? 이런 건 또 안 찍네? 사람이 많아서 그랬나? 거기서 뭐 사진 찍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여행을 가려면 스스로도 알아보고 내가 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는 최소한 공부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기서 사진을 막 줄 서서 찍고 있으면 줄 서서 찍었을 텐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그냥 간 거지. 화장품 여기서 그렇게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길을 잃었군요. 잘못 나왔어? 출구가 반대쪽 출구긴 했어. 바로 있다고 했는데 뻥이었어. 그렇게 이제 나비 동상 이것도 데이비드 체르니 작품인가요? 그렇게 실제 이제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게 이 데이비드 체르니 작품들 이렇게 보면 그 약간의 기괴함들이 좀씩 있네요. 작품들이 아까 애기 동상도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 거나 그 프란츠 카프카 작품도 이렇게 얼굴이 쪼개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이 나비도 실은 우리가 어떤 물론 예술적이지 않지만 그냥 나같이 그냥 수준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비의 이 몸통을 이렇게까지 묘사를 해놓는 건 그닥 아름답지 않거든. 이게 뭔가 이런 작품들이 데이비드 체르니의 작품이 이 굉장히 아름답고 세련됐지만 그 기괴하고 어떤 추악함까지도 그대로 다 담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러네요. 만약 저기서 나같이 이런 사람이 디자인을 맡겼다면 그냥 말 그대로 큰 날개 저 몸통은 거의 묘사하지 않았겠지. 근데 데이비드 체르니는 그걸 그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아기들도 뒤에서 보면 귀여운데 얼굴을 보면 기괴하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이 데이비드 챌린지 작품의 특성인가 보네요. 재밌네요. 프로이트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도 그것도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지. 프로이트가 가진 어떤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인 부분을 풍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로테스크 컨셉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로테스크도 아니야. 보면 이게 멀리서 보면 되게 아름답고 귀엽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그로테스크해. 그게 체르니의 특성인가 봐요. 나비 꼬리도 좀 특이하게 뽑았고. 그래서 난 이 건물이랑 사진 찍고 싶다고 나비도 나오고. 아니 이거는 사진을 찍고 카프카는 안 찍고 왜죠? 그렇게 영수 씨는 또 집중해 표정을 지으면서 영숙을 찍어주는군요. 그렇게 두 사람 다 멋진 사진을 남겼군요. 그래서 늦은 저녁 먹으러 식당을 향하고 메뉴 시키니까 9시다. 집중하느라 안 들리고 영숙은 또 안 듣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데. 근데 영수는 내일 온천 갈 교통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못 한다고 할 만하죠. 여행을 못 즐기잖아. 저걸 준비하느라고. 여행을 왔는데 저걸 또 알아보고 저거 해야 되냐. 무슨 비서가 회장님 일 보시는 동안 저걸 돈 받고 일을 할 정도로 저런 걸 하고 있게 되잖아요. 영수도 나름 여행을 같이 온 사람인데 저기서 지금 계속 스케줄 표 잡고 저렇게만 하는 게 이제 말이 되냐는 거지. 그래서 하던 하세요. 제가 세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편 알아보고 그래서 1시간마다 한 대씩 온천으로 가는 차가 있고 지금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완벽히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또 영수 씨 성격상. 같이 데이트에 집중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당장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온천을 또 가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2시간 15분 걸려. 영숙 씨는 온천에 대해서 자기가 가자고 해서 그걸 알아보고 있으니 뭐라고는 안 하지만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 같으니까 지금 기분은 나쁘겠지. 영숙 씨는 내가 앞에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 기분은 나빠. 근데 내가 온천 얘기를 해서 그걸 알아보고 있는 것 자체는 내가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는 거니까 기분은 좋아. 그렇게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오고 영수가 뭐 설명하려고 했군요. 근데 맛있게 먹자고. 일단 먹고 얘기하기로 하고 영숙 씨는 온천에 대해서 던져놓고 영수가 그렇게 알아본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으려고 하는군요. 여기서 같이 떠먹는 숟가락이 있는데 영수는 자기 포크로 뜨려고 하는군요. 지금 상류층의 문화를 추구하는 영숙 씨에게 저런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저건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영숙 씨는 또 이렇게 공유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레스토랑도 잘 찾았고 잘 먹는군요. 영수 씨는 먼저 식사를 하고 영숙 씨는 여전히 먹고 있고요. 그렇게 영수의 식사가 끝난 지 1분 30초 후 영숙 씨가 잠깐 포크를 내려놨는데 여기서 영수 씨가 마저 드셔야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수 씨가 좀 말 자체가 좀 센스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저게 약간 빨리 먹어 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숙 씨가 또 저기에서 막 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오바스럽죠. 저게 그렇게 막 뭐라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마저 드셔야죠. 먹을 거야. 하면 끝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영수 씨가 저렇게 조그맣게 잘 자란 센스 없는 말을 많이 해. 많이 해. 뭐 한두 번이 아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흥분해서 아니면 뭔가 상대를 비난해서 바꾸려고 들 정도의 말까지는 아닌 거지. 근데 여기 식당에 왔는데 내가 앞에 있는데 딴짓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그 딴짓이 내가 시킨 걸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 사람 핸드폰 하고 있는데 내가 수주도 깔고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짜증이 났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저 드셔야죠. 그래서 TMI인데 마저 드셔야죠는 얼른 식사 끝내고 나가자는 의미로 말한 것 같은데 상대가 식사를 하고 있으면 보통 천천히 먹어, 마저 먹어 이게 맞는 표현이야. 왜? 빨리 먹고 나가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아니 물론 천천히 먹어, 마저 먹어가 친절한 표현이지 맞는 표현은 아니야. 빨리 먹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 영숙님 말이 저게 이게 친절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지. 영수 표현이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어.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니야. 친절한 표현이지.
마저 먹어야지가 불친절할 수 있어요. 마저 먹어야지 라고 하면은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뜻도 있고, 마저 먹어야지. 그 쉬지 말고 빨리 먹고 나가자. 우리 지금 다음 일정도 있고 하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 뭐 그 정도 말도 못해요?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고 계획 세운 입장에선 야 이제 슬슬 가자. 할 수도 있잖아. 얼른 먹고 이제 가자. 이제 다 먹었어? 남았어? 아니 마저 먹고 마저 먹어. 지금 이제 슬슬 가야 되니까 이제 마저 먹어야지. 할 수도 있지. 이 정도 말도 못해요? 물론 친절한 말은 아니야. 여기서 영숙님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맞지는 않다는 거지. 영수처럼 말할 수도 있지. 그럴 때 왜? 그러면 여기서 영숙 씨가 조금 더 만약 영숙 씨도 친절한 표현을 할 거였으면 왜 지금 시간이 없어? 아니면 이거 먹을 건데 왜 지금 좀 시간이 좀 촉박해?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씨도 지금 맞는 표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치, 약간 좀 나이든 아저씨 말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약간 세대 차이가 있는 걸 수도 있어. 뭐 마저 드셔야죠. 이거는 뭐 우리 또래의 그런 남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한 말투에 가까울 수도 있고. 영숙 씨가 말하는 이게 맞는 표현이냐는 말 그대로 나에게 친절한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표현이 그런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이겠지만 같이 여행하는 동반자 입장에서는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숙 씨는 같이 여행하는 동반자로서 영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 나에게 항상 친절해야 되는 사람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웬 마저 드셔야죠. 그래서 나는 배부르니까 마저 먹으라는 뜻.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마저 드셔야죠가 멍수 머릿속에서는 빨리 나가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저거 내가 먹을까? 그건 네가 먹어. 내가 양보할게. 약간 이 뜻이었을 거야. 이거 네가 먹어. 이거는. 이거 남길 거야? 내가 먹을까? 아니야. 영숙 너 먹는 거 좋아하지? 네가 먹어. 약간 그런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일어나서 나온 말일 거야. 천천히 먹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어른이고 지금 시간이 없고 촉박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근데 이제 영수는 나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근데 이제 영수는 또 심지어 그런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영숙 씨는 나한테 그런 뉘앙스로 들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수는 아니 그게 내가 사과할 일인가? 근데 영숙은 때에 맞는 말. 영숙에게 영수는 친절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빨리 나가자는 의미로 말을 했다고 한들 그게 때에 안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때에 맞는 말이지.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일정도 촉박하고 빨리 가서는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좀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이게 뭐 천천히 여유롭게 먹는 것도 좋은데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아니면 때에 맞는 말이지. 피곤해 죽겠어. 빨리 먹고 가자. 물론 영수님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영수는 너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나갈 생각에 그랬다는데 난 나갈 생각이 없었어. 내가 느낄 때는 그런 식으로 들린다. 근데 그렇게 안 느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이제 영숙 씨의 어떤 느낌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지. 영수 씨 의도와 말이 달랐죠. 근데 때에 안 맞는 건 아니죠, 그건. 영수 씨의 말과 의도와 말이 다른 건 때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영수 씨가 말의 맥락을 제대로 못 읽거나 표현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 때에 안 맞는 건 아니지. 지금 영수 씨의 의도는 때에 맞았고, 영수 씨의 말도 때에는 맞았죠. 근데 때에 안 맞은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의 역할에 안 맞았지. 영수는 영숙에게 친절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친절하지 않은 말을 했으니까 영숙 씨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역할에 안 맞는 거고. 그 역할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수는 나에게 친절해야 되는 사람, 혹은 나와 같이 여행 다니는 남자는 나를 배려하고 식사를 뭐 천천히 마저 먹으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식사도 속도 하나도 안 맞추고 다 먹으니까 식사 종료였어. 이거에 대해서 영숙 씨가 이전에도 지적을 하긴 했었거든. 마저 드셔야죠 이러면서 할 거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할 거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내일 스케줄 수정하고 있었다. 내일 스케줄 찾아보고 있었다. 네가 온천 가자면 그래서 그거 짜고 있었다. 근데 이제 영숙 씨는 내가 생각할 땐 그랬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순간 들었던 오만 가지 생각. 그래서 영수 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난 내가 나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딴 생각은 없었다. 그래 미안해 하고 그냥 끝내지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트집 잡힐 텐데. 칼을 빌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느낄 때는 왜 마저 드셔야죠 얘기가 나와야 되지? 영숙 씨도 끝낼 줄 모르는군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일정은 댄싱 아웃에서 사진 찍고 들어가면 되지? 근데 꼭 사진 찍는다기보다 원래 보려고 했었잖아.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말의 실수가 좀 잦은가? 사진 찍고 가면 되지가 내가 사진 찍어주면 되지로 느껴졌다. 아, 참. 아니, 사진 찍고 가면 되지는 꼭 사진 찍어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이거는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진 찍고 가면 되지는 나도 사진 찍어주고 너도 사진 찍어주고 거기서 우리의 사진을 찍고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영숙님이 애초에 거기서 사진 찍는 거 말고 뭐 할 건데. 그런 일방적인 말을 한 거는 전혀 아니에요. 없던 말을 지어내면 안 되지. 아무리 이런 말싸움이 일어나고 서로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없던 말을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고 그거는 억지예요. 이거는 말을 지어내는 거고. 그래서 마치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처럼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 아니지. 지금 여기서도 두 사람 사이에선 냉전이 있었고 영수는 그나마 풀어보려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영숙 씨는 영수 말을 듣고도 씹었잖아요. 이거는 영숙 씨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영수의 말을 듣고 트집 잡을 거리를 기다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영수도 졸려 하잖아. 내가 또 어필하고 푸시해서 굳이 또 저기까지 가서 오빠는 날 사진 찍어주러 따라가는 꼴이 된다고. 사진 찍고 가면 되지는 서로 사진을 남기고 가면 되지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왜 또 찍어준다가 됐어. 애초에 내가 그러면 사진 찍어주고 가면 되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없던 말을 만드냐고. 사진 찍고 가자라는 거랑 사진 찍어줄게 라는 거랑은 다를 수 있죠. 둘 다 허용 범위 내긴 하지만 사진 찍고 가자라는 거는 내 사진을 찍어줘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사진 찍어줄게 빨리 가자 이거랑은 다르지. 영숙 씨는 지금 말을 왜곡해서 지금 트집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한번 본인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것을 상대에게 풀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영숙 씨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보다 영숙 씨는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야. 영수는 영숙과의 관계에서 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영수 씨가 말 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찝어내지 못하는데, 이게 당장 우리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 영숙 씨가 논리력이 조금 딸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지금 없던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영수는 나는 전에 여행을 할 때도 사람들 사진 찍어주는 게 좋아서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영수는 심지어 계속 찍어주고 있고, 근데 사진 찍고 가면 되지 이런 뉘앙스로 말하면 말 그대로 사진 찍고 가면 되잖아. 아니,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먹고 있는데 식사 종료하지도 않았어. 마저 드세요. 마저 드셔야죠. 응? 그것도 네가 혼자 생각한 거잖아. 영수 입장에서는 영숙 씨가 계속 혼자 생각하고 말하는 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진 걸 어떻게? 사진 찍고 가자를 사진 찍어줄게 가자. 그거 사진 찍어주고 가면 되는 거지. 사진 찍고 가면 되는 거지. 다른 문장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을 다른 문장으로 해석해서 기분이 상하는 걸, 그거를 누가 예방을 해줍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를 어떻게 예상하냐고. 응? 없는 단어를 갖다 끼워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예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또 오늘은 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나간다는 생각은 아니잖아. 나갈 의도가 없었다니까? 나가고 싶은데 아직도 먹는구나 하고 마저 드세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져. 아니, 그 얘기는 근데 또 끝나고 지금 사진 찍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트집업 잡아가지고 다시 또 하잖아요. 이 끝이 안 나네. 그러니까 영수는 그 생각을 왜 하냐고. 근데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는 살짝 가스라이팅이죠. 이거를 이해 못하면 네가 이상한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다 나처럼 생각해. 네가 틀린 거야. 라고 실은 가스라이팅 화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도 솔직히 말해서 나갈 사람이었으면 목도리를 찾겠지.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이어도 그렇게 받아들여. 다른 사람이어도 그렇게 받아들여라는 이 확신이, 영숙님은 이 여행에 와서 그동안에 쭉 쌓인 마음 때문이겠지만, 문제는 시청자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영숙님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었거든. 그렇다고 영숙님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래. 이런 게 실은 그 둘 사이에서 네가 틀렸어라는 거를 주장하는 방식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수의 권위에 기대어서 상대가 틀렸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영수 씨가 센스 없게 말한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틀렸어라는 식으로까지 과전 이렇게 될 얘기는 아니지.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좀 많이 과해.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근데 영숙 씨는 아니 사과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절한 단어는 아니었다. 아 그럼 뭐 어떡하라고. 뭐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시간을 돌려? 가서 타임머신을 개발하러 갈까? 뭐 어떻게 해줄까요? 그리고 영숙 씨가 말하는 적절한 단어는 그 관계가 가불인 남녀 관계일 때나 영숙 씨가 말하는 게 맞는 거고 두 사람 사이가 동등한 사이고 계획을 세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피곤한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숙 씨는 영수에게 왜 지금 좀 시간이 급해? 아니면 영숙 씨가 조금 더 배려심이 있었다면 왜 좀 피곤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럼 영수가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너 마저 맛있게 먹으라고. 어. 그래서 오빠만 모를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래 마저 먹으세요는 듣기에 거슬렸을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진 찍고 돌아가면 되지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트집 잡은 거는 좀 과했죠. 많이 과했지 솔직히. 없던 말을 지어내가지고 상대의 문제를 지적한 거니까. 이것도 실은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영화에 제가 분석한 거 있거든요. 5시간? 하여튼 꽤 길게 분석한 거기 있는데 그 가스라이팅 하는 방식이 이 사람 가방에 훔친 물건을 넣어가지고 너 이것 봐 이거 훔쳤잖아 너 요즘에 왜 그래 하지 않은 행동을 만들어내서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기법이에요. 영수는 사진 찍어주고 가면 되지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사진 찍어주고 가면 된다는 뉘앙스로 들려라고 하면서 영수가 하지 않았던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서 영수를 비난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가스라이팅 화법이기는 해요. 근데 영수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 몰랐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아... 너도 그냥 TMI라고 했으니 그냥 TMI라고 생각하고 넘길게. 네 말 그냥 무시할게. 영수 씨도 살짝 영수 입장에서는 강수를 두는군요. 근데 영숙도 여기서 TMI라고 해놓고 TMI는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 그냥 가볍게 흘려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안 듣고 싶으니까 귀를 막겠다? 그냥 생각하고 넘길게라는 거는 귀를 막겠다라는 거랑은 다르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게 라는 뜻이지. 근데 귀를 막겠다로 바뀌었어. 영숙 씨가 이런 화법을 좀 쓰네요. 영수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비난의 거리로 왜곡해서 만들어서 비난을 하네. 귀를 막겠다고 안 했거든. 넘긴다고 했거든. 그럼 네 말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깊이 생각하진 않고 그냥 넘길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귀를 막겠다는 거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넘기겠다. 그래 너의 의견이 그렇구나 하고 넘기겠다. 그게 넘긴다는 거지. 그게 흘린다는 거고 귀를 닫겠다라는 건 다르지. 근데 영숙은 지금 귀를 닫겠다로 영수가 하지 않은 사실을 다시 왜곡해서 말을 함으로써 상대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거가 영숙 씨가 논리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근데 논리력이 없지만 관계에서는 갑이기 때문에 논리력이 약한데 상대를 움직여야 돼. 상대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억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뭐 나한테는 불편하게 들렸어. 그건 너의 오해였어. 근데 뭐 사진 찍는다 이거에서부터 벌써 영숙 씨는 그래 마저 먹어야지라는 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영숙 씨의 말이 그래도 옳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수 있는데 사진 찍고랑 사진 찍어주고로 벌써 그렇게 왜곡하는 순간 불편하게 들린 건 본인의 해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너의 오해였어. 어쨌든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알려준 건데 그러면 사진 찍고 간다는 거랑 그거를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해석해버리는 사람한테 어떤 표현을 해야 적절한 표현이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TMI라고 해놓고 TMI를 TMI처럼 흘러들으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귀를 닫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거든. 아, 그래서 영숙 씨가 지금 영수 말에 더 확 긁힌 이유는 너 때문에 가는 거니까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더 과하게 영수에게 뭐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니 내가 아까 농담처럼 뭐 슈어사이드 스쿼드라고 했는데 뭐 누구도 뭐 선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영숙 씨가 분명히 여기서는 잘못하고 있지만 또 영숙 씨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의 빌드업에서 영수 씨의 답답함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영수 씨가 그리고 강약약강으로 말할 수 있는 좀 이입하기가 힘든 그런 비겁하다고 느껴질 수도 표현될 수도 있는 행동들을 또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영숙 씨도 영수를 보면서 어떤 존경하는 마음 아니면 배려하는 마음이 안 들 수밖에 없겠지.
이 사람이 부족하다. 아, 내가 왜 이런 사람의 여행을 다니고 있을까? 이런 현타가 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어지고 또 트집 잡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까지 터져 나가는 거고. 근데 영숙 씨는 진짜 어떤 것도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로밍조차 못하고 계획을 뭐 본인 말로는 세운다고 하지만 계획을 던지지 계획을 세우진 않는 것 같아요. 사교육의 끝판왕 14개를 배우더라도 찍먹. 거기서 어떤 대단한 결과를 뽑아내는 경험보다는 찍먹. 남들에게 어떤 칭찬받고 사랑받는 딸로서의 그런 찍먹. 남들이 하는 거를 그냥 하고 싶은. 쟤도 카페 오픈런? 나도 카페 오픈런. 아, 쟤는 스파? 오케이, 나는 온천. 내가 좋아서 하는 거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이쁨 받고 부모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행동. 그거에 머물러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숙님도 잘 살 거야. 그렇게 이쁨 받고 그랬던 딸인데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돌싱이 돼버렸잖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결과로 스스로 평가를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더 두려움이 생기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더 괴롭고 그렇게 이어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영숙은 오해를 살 수 있다. 근데 영수는 그러니까 알겠는데 근데 영숙은 안 들어. 귀를 닫는 쪽은 영숙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가 알겠는데 하고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듣잖아 지금. 그러면서 알겠는데가 무슨 뜻이냐면 이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오빠 말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알겠냐고. 근데 영수는 모르겠어. 그 말이 그렇게 해석되리라고는. 그러니까 그게 귀 닫았다고 내가 표현하는 거래. 귀를 막는다는 표현은 상대에게는 힘든 표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너는 내 표현이 무례하다가 아니면 그런 식의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너는 나한테 귀를 막았다느니 뭐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오빠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영수 씨가 확 긁혔던 적이 있었지. 물론 거기서 가정교육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 하지만 영수는 그런 뉘앙스로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넘어갔단 말이야. 영숙 씨는 그러니까 영수에게 뭐라고 막 지적을 하지만 결국 본인을 돌아봐야 돼요. 똑같아.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는 귀를 닫는다는 표현은 그러면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이냐라는 거지. 벌써 이것만 해도. 근데 뭐 이것 말고도 실은 많았죠. 아예 소통을 안 하는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거든. 근데 영숙은 소통은 해. 근데 말로만. 근데 내가 너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소통을 안 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영숙은 소통을 했는데 하나도 정립이 안 됐어. 난 여태 소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어. 하나도 정립이 안 되진 않았지. 지금 여기서 온천 검색하니라고 집중하니라고 지금 못 들어온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된 게 아니라 영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물론 영숙 씨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 맞아요. 잘 못 듣는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영숙 씨가 말을 하는 거를 그때그때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니까 머릿속에 꼬여갖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쌓이다 결국 울분이 폭발인데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실은 둘 다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영수나 영숙이나 이 시점에서는 둘 다 감정적이야. 둘 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의 좋은 추억 중에 많은 게 있고 정말 고쳐셔만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영숙도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을 매일매일 하는 건 쉽지만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건 뭐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영수는 단 1%라도 내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트러블이 크게 발생하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나랑 계속 만나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고 실은 살짝 협박성 발언이군요. 영수에게는 이 말이 협박이 될 수 있지. 내가 싫어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관계 유지하기 힘들다. 근데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야. 영숙은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어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엄청 젠틀하고 스윗하고 다정다감하고 배려심 있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안 된다. 대화하고 돌아서면 매번 제자리. 그러니까 물론 뭐 맞아요. 영숙 씨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 근데 영수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수 씨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수행할 만큼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 지시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영수는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너의 기대치만큼 내가 충족시키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실은. 이게 영수가 가진 문제예요. 애초에 영숙의 기대치를 다 충족시키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에요. 근데 영수도 모르고 이거는 영숙 씨도 모르지.
영숙 씨는 내 기대치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야. 근데 영수는 내 능력 밖이야. 지금 영수 씨 삐졌죠? 영수 씨는 영수 씨대로 지금 기분 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나도 못해. 음. 그래서 능력 밖이라고 한다면 발전하고 싶지 않다는 뜻. 이 발전이라는 게 영숙의 말을 알아듣고 지금처럼 영숙의 기대치에 채우려고 애를 쓰는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의 역할이잖아. 그게 왜 발전이야? 영숙에게 맞추는 거지.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어? 나에게 맞추는 것이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 너의 발전이다. 그래서 발전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영숙 씨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디테일하게 하는 줄 알아? 좀 더 알라고, 더 배우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진 찍고 가자는 말 그래 영숙 씨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뉘앙스를 읽어서 사진 찍어주고 가면 되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뉘앙스까지 읽어야 그걸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영숙 씨도 그럼 배워야지 지금. 아니 물론 영숙 씨가 배워야 되는 건 맞는데 영숙 씨도 영수가 마저 먹어야죠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피곤한가? 왜 지금 피곤해? 좀 빨리 먹고 들어가고 싶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여유를 배워야지. 영숙 씨는 왜 안 배우려고 그래? 영숙 씨도 배워야지. 이때 피곤해서 마저 먹어야죠라고 말을 한 것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것도 알아야죠. 배워야지. 본인도 배워야지. 하지만 그게 벌써 영숙님 머릿속에서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관계에서 다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수정해도 계획 수정한 거를 다 알아봐야 되는 그런 역할은 영수가 수행하는 게 당연해. 그리고 보고하는 것도 당연해. 그래서 더 알라고 배우라고 하고 있어. 영숙 씨도 배워야지. 본인이 배울 생각은 왜 안 하고 남한테만 배우라고 그래. 세상과 소통을 좀 해보라고. 이게 나한테만 느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나한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을 왜 하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사호랑 옥수님이랑 이렇게 넷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더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래서 약간 더 부끄러웠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영수에 대해서 더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영수 씨는 또 생각에 잠기고 영숙은 아끼는 동료니까 섣불리 충고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쉬운 소리에 이제 그런 쓴소리를 뱉었는데 그 쓴소리를 뱉거나 어디를 가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논리적이질 않아. 영숙 씨가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더 정확한 타이밍에 제대로 된 단어로 상대에게 쓴소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영숙 씨도 너무 감정적이야. 온천 가자. 상대가 스파 간다고 하니까 온천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영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화내버리고 여기서도 사진 찍는다? 그거는 영숙 씨가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상대를 비난했어. 쓴소리 할 수 있지, 충고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본인이 감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가 않았어. 영수 씨는 바꿔야 될 게 많은 사람이 맞죠. 답답한 사람 맞지. 배워야 되는 사람도 맞죠. 근데 영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한테 배우라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선택과 책임을 상대가 다 지고 있는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권리가 없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섣불리 충고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반복되니까 화가 나. 영수는 내 마음에 좀 답답한 게 많이 있거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수 씨도 지금 이때 삐져 있었어. 감정적이었어. 그래서 이 둘에서 사이가 둘 다 실은 감정적이었고 영수 씨가 여기서 영수 나름대로 굉장히 뭐 소심한 반항이긴 한데 반항을 했죠 이때. 나 입장에서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주장을 계속 하려고 했지.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두 생각이 교차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하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신을 차죠. 그래서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이 밀어닥치고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나쁜 사람이 안 될 수 있었거든요. 영숙님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본인이 상황을 해석해가지고 상대를 일방적으로 비난을 해버리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어떤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사오랑 비교되고 걔네랑 비교되고 본인이 지금 비교돼서 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일종의 영숙님에게 두 가지 발작 버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비교해서 지는 거 남들이 하는데 못하는 거 이게 영숙님이 가진 발작 버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실제로는 영숙님이 아니라 영숙님의 어린 시절에 어떤 뭐 교육 방침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사교육의 끝판왕이라는 거는 뭐 영숙님의 발작 버튼이 아니라 영숙님 부모님의 욕심이었을 수 있겠지. 일단 이게 하나의 발작 버튼이고 또 하나는 책임지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게 하려는 거. 이거에서 발작 버튼이 있는 것 같아. 두 가지가. 근데 그게 뭐 영숙님 하나는 영숙님의 어린 시절부터 쭉 쌓여온 발작 버튼이고 또 하나는 영숙님이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면서 생긴 발작 버튼일 수도 있겠죠.
또 발작 버튼 했다고 비난한 건 아니고 발작 버튼은 다 우리 내면에 있지만 그 발작 버튼이 이제 뭐인가를 찾는가, 뭐 어떻게 찾는가, 그게 우리 인생에서 숙제잖아요. 영숙님한테는 최소한 그 방금 말한 두 가지가 영숙님 마음속에 있어서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살면서 크게 화낼 일이 없는데 그래, 영숙 씨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영숙 씨를 이렇게까지 책임지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서로의 바닥을 봐버리니까 영숙님도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점만 부각되는 사람은 아닐 거야. 맞아. 영수님 진짜 너무 피곤해서 답답한 행동을 하니까 영숙님은 또 감정적으로 더 힘들고. 영수님 생각보다 체력이 좋은 거야. 영수님이 대단한 거고 10기분들 일본 갔잖아요. 그게 보통 그 나이대예요. 그치? 아니 종교가 있지. 종교가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영수 씨가 가진 직업적 우위가 또 있긴 하니까 어떤 삶의 안정성을 위해서 너의 종교를 맞춰준다 하고 맞춰줄 수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영숙 씨도 근데 이렇게 흥분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도 뭐 현타가 오겠죠. 자기가 생각해도 그닥 현명한 행동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한도 초과가 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보려고 해도 싫어하는 행동을 하니까 정말 소리 지르고 싶었다. 영수는 생판 모르는 남이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욕도 하고 화도 냈을 것 같은데 연인이었어도 참고만 있진 않았을 거다. 근데 오늘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가족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영수가 그래 그만하자 끝내자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제가 일말의 기대를 안고 지복행 참여했는데 제가 혹시라도 우리 영숙이랑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되겠네요. 여기서 끝낼 겁니다. 그래서 슬슬 가능성보다는 안 되겠습니다. 영수 씨가 포기를 선언하는 인터뷰였죠. 영수는 기대하고 왔죠. 영수 씨가 지복행에 왜 참여했겠어요? 영숙 씨랑 잘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참여를 했지. 물론 덕분에 우리는 정말 좋은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 잘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시청자 입장이고 영수가 내 친구였다면 지복행에 가서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고 그게 방영될 때 수없이 쌓이는 그런 비난과 그걸로 인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너는 과연 넘을 수 있겠니라고 나는 말했을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지복행 가지 않는 게 어떻겠니라고 그랬을 거는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영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영숙을 떠났냐?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가족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우회적인 표현인데, 그냥 같은 동기로서 내 사랑은 그냥 동기 사랑이다라는 걸로 지금 본인이 포기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저렇게 말을 했다고 진짜 포기인지는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댄싱하우스로 가는군요. 영수는 코 골까 걱정이네.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심하게 골면 나를 톡톡 쳐. 그래서 자는 사람을 어떻게 툭툭 치겠어. 이거는 자는 사람 툭툭 쳐가지고 입 벌려고 자고 있다고 깨운 영수 저격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툭툭 치겠어 라는 그 말인데 그렇지. 영수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쉬 그만 본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거지. 실은. 영수 씨도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그만 지적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를 너무 잘 알아. 계속 이래야지 좀 생각하면서 말하지. 근데 영수도 생각 안 할래. 나도 반항 좀 해보자. 근데 어쨌건 지금 영수 씨도 한계에 슬슬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댄싱하우스에 내려서 저 건물 자체가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고 그렇게 또 택시를 잡는데 또 다른 장소에서 택시가 잡혀가지고 또 뛰어가고요. 항상 이렇게 뭐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눈썰미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영수 씨 오자마자 그냥 뻗어버리는군요. 응 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면서 이제 골아 떨어지고 문 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는데 자고 있었지? 아니야 괜찮아. 이놈의 동문서다. 기절해서 엎드려 있다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씻을 준비를 하고 영수 씨 씻는 사이에 이제 맥주 한 캔이랑 야식을 준비해가지고 또 먹는군요. 영숙 씨도 참 대단해요. 잘 먹어. 저렇게 잘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이 안 찌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로션 갖고 와봐. 그래서 우리는 연고를 사가지고 따보면 이렇게 뚜껑 돌려서 따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딱 그 끝에 뾰족한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삶의 센스가 확실히 없죠. 저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영숙 씨는 쌓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바르는 거야? 근데 이건 약간 살짝 진짜 로션을 어떻게 바르는지 몰라서라기보다는 영숙 씨가 발라주길 기대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나는 그냥 뭐 비합리적인 의심이 살짝 스쳐갔어요. 스쳐갔어. 뭐 로션을 정말 한 번도 안 발라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솔직히 영수 씨라면 왜냐면 영수 씨 또래의 모든 그 아이들은 나홀로 집에를 봤거든. 근데 물론 이것도 확신할 수는 없죠. 영수 씨는 워낙 열심히 또 공부하고 뭐 이런 학생이어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알고도 모른 척 하고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비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어쨌건 저 이렇게 따는 것 자체가 좀 로션하고도 다르고 연고스럽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자체가 새로우니까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고면 뚜껑 돌려 땄겠지. 근데 저건 로션인데 연고랑 똑같이 뚜껑을 돌려서 딴다는 그 발상이 안 되는 사람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고랑 비슷한 개봉 방법을 가지겠구나. 라는 사고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연고가 아니니까. 연고같이 개봉을 했으니 로션처럼 바르면 된다라는 사고가 안 되는 거야. 이건 로션을 열듯이 열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비비크림도 보니까 뭐 발라봤고 했는데 저렇게 연고처럼 따는 로션에 대해서 벌써 어색하고 처음이니까 벌써 어떻게 할지 모른다가 나오는 거지. 소금을 가는 거를 이거 근데 보면 알지 뭐 하고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좀 해보고 하면은 알 텐데 몰라 이렇게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난생 처음 얼굴에 문질러보는 로션 이렇게까지 자막이 되는데 이제 저건 아닐 거야. 연고처럼 따는 로션을 처음 본 거지. 그래서 로션을 바르고 잔다고? 그래서 어쨌건 로션을 막 바르고요. 그래서 이 위에 바로 비비크림을 발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비비크림은 발라본 사람이 저걸 안 바르는 게 참 신기해요. 근데 영수 씨는 좀 매사에 좀 저런 식인 것 같아요. 뭔가를 놓쳐 항상.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공부하고 아는 거에 대해서는 막 엄청 자세히 말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걸 항상 놓쳐. 그렇게 로션을 어떻게 바르냐요. 장난치러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해서 저보고 엄마래요. 나는 이런 아들 둔 적 없다. 챙겨줄 게 진짜 많은 사람. 12살 많은 오빠를 대체 얼마만큼 더 챙겨줘야 되나. 이렇게 챙겨주다 보면 저러면서 어떤 애정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있어.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챙겨주다 보면 좀 이 사람이 이성적인 매력은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경향이 있죠. 식당 근처 카페 오픈런 하기로 하고 아주 똑똑했어. 아주 매우 칭찬해. 영숙 씨가 지금 여기서는 또 좀 차분하게 또 칭찬을 하는군요. 또 좋다고 100점 만점이라고 하니까 또 기분 좋아졌죠. 그렇게 3시가 돼서 영수 씨는 잠을 자고 다시 또 코를 골고 다음 주에 또 영숙 씨가 무슨 심기불편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뭐 뭘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봅시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